I thought I would have a friend 원밀레하겐 밀라이프 포르투갈 我的全程是图感理论在姐姐5岁的少年 两个姐姐只有唯一的朋友 포르투갈 다음은 일본어 私のライムオレンジの清윤재 이윤재 제재와 고3の少年ですそんな제재に唯一なこの本を読んでいる間私にもポルトガル産のように温かく抱いてくれられる友達がいるといいなと思いました 윤재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내 이름은 신정현이요 윤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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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신정현이요 내 이름은 신정현이요 내 이름은 신정현이요 인터넷에 올라온 한 소년의 UCC. 갑작스럽게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소년이 사실은 환생한 천재라는 부모의 충격 고백이 있었는데 이후 소년은 각종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 자신의 전생을 자각해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소년. 소년을 둘러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은 정말 사실인 것일까? 제작진은 동영상 속의 천재 소년과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 영상을 찍은 게 아마 3개월 전이었을 겁니다. 그 어느 날부터 애가 시름시름 앓고 영 기운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윤재야.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아는 잠재 능력 연구소에 데리고 갔거든요. 소장님이 전생 체험을 한번 시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키게 됐는데 그때 자각을 한 거죠. 윤재야. 보통의 11살짜리 아이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윤재. 이럴 때만 그래요. 낯을 많이 가요. 윤재는 전생 체험 이후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저는 외국어라고는 하나도 모르니까 그게 5개국어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쟤 좀 보라고 자꾸 그래서 알았죠.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애가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이게 우리 윤재 일기장이에요. 러시아어도 돼 있는 것 같고 뭐 영어도 있는 거. 초등학생들이 쓰는 평범한 일기장.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다. 다양한 언어로 능숙하게 써내려간 윤재의 일기. 한글은 물론 러시아어, 영어, 일어, 한자까지 일기에 쓰인 언어는 모두 5개였다. 윤재 능력이 좀 특별한 것 같아서 테스트를 좀 받아봤거든요. 윤재의 영어 테스트 결과는 500점 만점 중 450점으로 외국에서 살다 온 유학생 정도의 실력이었다. 뛰어난 어학 실력을 가진 듯한 윤재. 평소 모습은 어떤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견선여가 문학 여롱 우월 선사수탐 악사망락 마원활 종신행선 요즘 우리 윤재가 사서상경이나 명심보감 외우는 거에 재미가 들려서 이래요. 그 형이랑 잠깐 얘기 좀만 할래? 애가 낯을 많이 가려요. 이제 형이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아시아 얘기 좀 해와. 스트라네 무시네 갑자기 러시아어로 소리치는 윤재. 부모님의 말대로 낯을 많이 가리는지 제작진을 피해 달아나 버렸는데 제작진은 낯을 많이 가리는 윤재를 배려해 좀 더 거리를 두고 윤재를 지켜보기로 했다. 평소에도 영어로 글을 쓰는 윤재. 외국어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이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 외의 일상은 보통 아이들과 똑같았는데 잠시 후 제작진에게 경계를 푸는 윤재에게 다시 대화를 시도해봤다. 이제 잠깐 형이랑 얘기 좀 하자. やめて今日は私の日だ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일본어 일본어로 지금 말한 거야? 네 모르세요? 모르시면 말고요 어떻게 그렇게 일본어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돼? 네 그냥 머릿속에 다른 언어가 떠오른다는 윤재. 아이에게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다. 윤재야, 너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너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네. 신정현. 그 어디 살았었는데 그러면? 달서군 성서면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오사카. 윤재는 지금은 쓰지 않는 오사카의 옛 지명을 정확하게 써보였다. 정말 윤재는 환생한 천재인 것일까? 평소 윤재는 어떤 아이였는지 윤재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저도 방송 보고 놀랐어요. 근데 저 방송으로 윤재가 나오는 거 봤거든요. 이윤재 분이 그렇게 어학에 예전부터 재능을 많이 보였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영어 실력도 보통이었고 그냥 얌전하고 착한 보통 학생이었어요. 여기 윤재 IQ 테스트한 거였거든요. 여기 110으로 전에 나온 게 있어요. 110이면은 나쁜 편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110에 5개 국어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되게 놀랍더라고요. 쭉 윤재를 지켜봐온 담임조차 윤재의 갑작스러운 능력이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천재 4,000명의 40년간의 인생을 연구한 40년 연구에서는 천재들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누고 있었다. 제1유형은 IQ 130이 넘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한 노력형. 제2유형은 IQ 150 이상으로 창의력이 뛰어난 영재,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제3유형은 IQ 170 이상의 초천재야. 8살 때부터 라틴어를 했다는 존 스튜어트 밀 등이 속한다. 하지만 윤재의 경우는 IQ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능력이 생긴 경우로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역시 윤재의 능력은 환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윤재가 전생 체험을 했다는 잠재능력연구소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연구소 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죠? 전생을 보고 전생을 보고 적성을 맞추는데 그게 잘 맞는다고. 전에 제 친구가 왔었었는데요. 걔가 취업이 되게 오랫동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생을 봤더니 걔가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보석공이었었대요. 그래서 걔가 그 말을 듣고 보석 감정사 그 시험 준비를 했는데 진짜로 딱 2달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서 한번 감정 좀 받아보려고요. 잠시 후 연구소장을 만나 윤재의 전생 체험 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윤재 같은 경우에는 전생 체험으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100% 발휘하게 된 거죠. 저기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그거 제가 볼 수 있어요. 예, 이쪽으로 가시죠. 윤재의 전생 체험을 녹화해 두었다는 소장. 제작진은 윤재의 전생 체험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애기가 됐네. 그래. 넌 이제부터 태아야. 뱃속에 있어. 그래. 자, 이젠 그 이전으로, 자, 이전 생으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무슨 일이지? 누가 보여? 남자 어떤 사람이야? 한복을 입었어요. 그래. 이름을 알고 있니? 그 사람들이 널 뭐라고 부르지? 이름은 신정현인데 사람들은 대감님이라고 불러요. 신정현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군에 가요. 도승지라고 불러요. 그럼 넌 도승지구나. 네. 과거에는 13살 때 붙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18살 때부터 불러줬어요. 그리고 도승지 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다녔어요. 미용에도 가고 외에도. 천시양
民校건너 차우지 앤 더 웨이펑. 私はそんな話にどうにできない。안 돼! 사람들이 절 시기해요. 그러지 마시오. 안 돼! 안 돼! 제작진은 역사학자를 찾아 윤재의 전생이었다는 신정현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신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대에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숙종 때 도승지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숙종실록에 보면 당시에는 그 천재로 명성이 높아서 13살에 과거에 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관직에 등용을 하지 않다가 18살이 돼서야 관직에 등용을 해서 도승지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천파문집에 남아있는 신정현의 기록을 보면 7개 국어를 하는 천재로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윤재의 전생체험은 신정현의 일생과 정확히 일치했다. 윤재의 전생체험을 보이고 의견을 구해보았다. 천시영, 민샤오 건너 차우지 앤 더 웨이펑. 참 신기하네요. 여기서 얘가 중국어로 조선의 혼을 얕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신정현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왕산과 시작대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를 얕보는 말을 하니까 조선의 혼을 얕보지 말라고 크게 호통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야사라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인데.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윤재가 살았다고 말한 달성군 성서면은 신정현의 고향이었던 대구시 내당동의 400년 전 지명이었던 것. 윤재는 어떻게 400년 전 지명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윤재는 신정현의 환생일까? 자신의 전생을 알려준다는 전생체험.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의 전생체험담은 각종 매체에서 화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생체험은 대중화되고 있는 실정.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전생체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앉으시죠. 제작진은 초면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자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미국의 임상체면학회와 국제체면학회에서는 전생을 가상기억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전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치열하고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다만 체면의 전생 퇴행요법이 하나의 훌륭한 심리상담 기법이라는 사실이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전생체험이 가능한 것일까? 제작진 중 한 명이 직접 전생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 깊은 잠으로 빠져들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자, 이제 과거로 들어갑니다. 자,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요.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한복 입고. 당신의 이름은 뭐죠? 곱단. 뭐라는 사람인가요? 아씨로 보시고 있어요. 그 아씨 이름이 뭡니까? 어울이요? 어우르동인가요? 근데 아씨가 죽어요. 사람이라도 죽어요. 저도 죽어요. 실제 기억인 듯 전생체험 내내 제작진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했는데 믿겨지진 않는데요. 진짜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윤재의 전생체험을 보이고 조언을 구해봤다. 하지만 실제로 저명한 학자들이 윤재군과 비슷한 경우를 연구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사실 제가 환생이 있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사례이긴 합니다. 정말 환생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5개 국어를 하는 천재 소년의 놀라운 능력은 진짜 전생의 능력을 자각했기 때문일까요? 제작진은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혹시 검증 과정에서 어떤 트릭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윤재가 출연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검토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정작 윤재의 외국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는 장면이 없었던 것. 제작진이 테스트를 해보는 건 없는데? 당시 방송을 제작한 프로듀서에게 사실을 확인해 봤다.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 가긴 했는데요. 예. 그전에 윤재가 애기 시작해서 테스트를 못했어요. 예. 워낙에 그냥 술술 이야기하니까 준비해 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촬영을 하자고 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말을 버벅거리고 안절부절해서 거의 테스트도 못하고 촬영보러 나간 거죠.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윤재가 왜 테스트 때는 말을 못했던 것일까? 이번에는 윤재가 영어 테스트를 받았다는 학원에 찾아가 테스트 당시 상황을 물어봤다. 그때 당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수한 학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그때? 테스트는 회화하고 듣기, 영작 등을 통해 가지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 특별하게 이윤재 학생이 뭐 이렇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사실 그때 처음엔 얘가 말을 잘 못했었어요.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윤재를 촬영했던 프로듀서와 같은 증언이었는데. 그리고 울기 시작하더니 그 아빠가 데리고 나갔다 왔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주 잘 진행이 됐어요. 테스트를 시도할 때마다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공통점.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다시 윤재의 부모님을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바쁘다는 그들과 간신히 만날 약속을 한 곳은 출판 기념회장. 윤재의 부모님과 잠재능력연구소장이 함께 쓴 책의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윤재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전생체험으로 영재 만들기라는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는데, 출판회장에서 만난 윤재의 부모에게 인터뷰를 시도해봤다. 윤재 군이 방송할 때도 그렇고 테스트 받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좀 잘 못할 때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런 거죠? 우리 윤재가 낯이 많이 가린다니까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나? 저희가 윤재 군은 좀 테스트를 저희가 직접 해보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 많이 테스트 하셨잖아요. 뭘 또 테스트해요? 우리가 사기라는 거야 뭐야? 관두세요. 안 합니다. 여보 가요. 테스트 이야기를 꺼내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윤재의 부모. 결국 제작진은 더 이상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가 안 되는데요? 계속 거부하는. 그런데 한 남자가 출판회장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왜 이러세요? 뭐야? 당신은 뭐야? 방송국에서 왔어? 방송국에서 나온 거야? 철쭉이 저 완전 사기꾼 저거. 에? 그 천재 소녀니까 뭔가 걔네서 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라고. 에? 강남에다가 영재학원을 하나 차렸는데 아주 가고 아닙니다. 에? 애들 데려다가 그 윤재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준다고. 예. 뭐 길을 물어넣네, 전생 체험을 하네 그러면서 몇백만 원씩 뜯어내고 있다니까요. 이럴 때 영재학원이요? 예? 예, 그렇다니까요. 예? 저 부모들도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뭣도 모르고 애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데 애가 거기서 완전 이상한 것만 배워갖고 내가 요즘은 시루시루 알아두었어요. 예? 이 사기꾼 영재는 무슨 알아주고. 그의 말에 따르면 한철중 의원 영재 교실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이상해졌다는 것인데, 그의 말을 확인해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 그치 말 믿고 이거 뭐 애들 뭐 영재 수업 좀 시키려고 공부법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그는 한철중의 말에 혹해 동네에서 영재 공부방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철중이 연 영재교실을 다니다가 이상해졌다는 그의 아이를 만나봤다. 이 애가 맨날 이럽니다. 매사에 힘도 없고 맨날 잠만 자고. 애기가 어디가 아픈가요? 아니 저 병원에 가봤는데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이 스트레스성이랍니다. 스트레스성. 근데 거기 가서 그 뭐 뇌수면인가 뭔가 그거 하고 나서부터 얘가 이런다니까요. 내가 진짜 속상해. 얼핏 보기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아이. 정말 아이가 아픈 것은 영재교실의 탓일까? 제작진은 강정호가 알려준 영재교실에 직접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이요? 그럼 저희 쪽으로 오셔서 일단 상담이랑 강의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네. 영재교실은 비밀로 유지되는 듯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영재교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제작진은 학부모로 위장해 영재교실에 잠입해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제작진은 익숙한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강정호의 증언대로 잠재능력연구소장인 한철중이 이곳 원장이었던 것. 윤재와의 친분을 과시하듯 사무실 곳곳에는 윤재와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윤재 군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5개 국어를 한다고. 네. 제 전생요법이 가장 잘 통한 사례가 윤재 군입니다. 그런데 전생 체험으로 영재를 만든다면 만약에 전생이 천재가 아니었으면 현생에도 천재가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생이라는 건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개에서 몇몇 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생을 끌어냅니다. 물론 성격이나 그때 있었던 일 그런 것 말고 그 전생의 능력만 말입니다. 한참 동안의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옮겨 영재교실의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영감으로 만든다. 시작. 다시 한번. 영재는 영감으로 만든다. 영재는 그 전생 체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전생 체험. 전생 체험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반응도가 다른 겁니다. 반응도. 예. 이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3번 실시합니다. 이렇게 찾은 전생은 이런 전생 체험은 저희 그 뇌훈련 기법으로 매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반응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윤재. 학부모들의 환호와 함께 나타난 인물은 바로 윤재와 윤재 아버지 이성민이었다. 방송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도 여러분같이 이 윤재를 영재로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명상도 시키고 전생환도 꼬박꼬박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난감으로는 못 놀게 하고 여기 스피릿 장난감만으로만 갖고 놀게 했고요. 그리고 전생 체험 3회 만에 지금처럼 천재가 됐습니다. 프로그램만 잘 따르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우연히 전생 체험을 통해 천재성을 자각했다는 지금까지의 증언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강의실에 들어온 것은 얼마 전 발간한 저서. 이어서 그가 말한 각종 약과 장난감들이 소개되었고 학부모들에게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모든 제품들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 효과 있어요? 저는 옆집 엄마 얘기 듣고 왔거든요. 근데 애가 영재는 아니더라도 머리가 아주 확실하게 좋아졌다 그러던데. 애 비슷하기라도 키운다면 뭔지 못하겠어요. 돈은 얼마나? 한 달 프로그램이랑 해가지고 약이랑 해서 다 사니까 한 500 정도? 영재교실 한 달에 무려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든다는 것인데 잠입 취재 후 영재교실의 조사에 착수한 제작진.
사업자 등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영재교실은 교육 목적이 아닌 영업 목적의 회사로 등록돼 있었다. 게다가 학부모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렸던 장난감들은 중국산의 싸구려 장난감이었다. 또 영적 감흥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던 전생화는 각성제가 포함된 정체불명의 약으로 판명되었다. 천재 소년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 중 마주치게 된 영재 교실. 이곳에서 고가에 판매된 모든 상품은 정체불명의 물건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잠재능력 연구소장이자 영재교실의 원장인 한철중이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괴한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한철중.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영재교실의 피해자라 주장하던 강정호였다. 강정호가 보낸 협박장이 죽은 한철중의 집에서 발견되면서 그의 범행이 확실시되고 있었는데, 이와 함께 죽은 한철중이 운영하던 영재교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영재교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처벌을 이렇게 됐어요. 영재교실 책임자가 한철중이신데 죽었지 않습니까? 예. 동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철중이가 영재교실 사업으로 해서 꽤 거액을 벌어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민정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리로 몇 번 체험담만 얘기해줬고 지금까지 뭐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강정호 씨가 구속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가장 유력합니다. 협박장뿐 아니라 직접 와서 위협을 많이 가했다고 그래요. 그도 그렇게 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강정호 씨가 범행을 인정했나요? 아니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이것 좀 보세요. 인터넷에 윤재의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온 것이다. 윤재 뭐 그려? 5월에요. 소고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어? 뭐라고? 다시 말해봐. 5월에 소고기 때문에 난리가 난다고요. 소? 네. 왜? 그건 잘 모르고 하여튼 촛불이 많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요. 작년 12월에 찍은 영상에서 윤재는 최근의 소고기 파동을 예언하고 있었다. 윤재야. 왜 그래? 윤재야, 아빠 봐. 왜 그래? 아저씨가 죽었어요. 누가? 그 아저씨, 소장 아저씨. 소장 아저씨? 무슨 어떤 아저씨가 막 칼로 찔러요. 올해 1월에 찍은 영상에서 윤재가 예언한 것은 바로 한철중의 죽음. 윤재는 예지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확인이 필요한 상황. 제작진은 윤재 가족을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 합니다. 가자. 잠깐 몇 마디 좀 여쭤보려고. 잠시만요. 저기 다른 게 아니라 그 윤재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거 UCC 있잖아요. 예언하는 거.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인은 예, 그래서 집사람은 얘기하기 싫어해가지고. 이제 윤재가 예언까지 하나 봐요. 예, 그 외국어 실력이 생긴 그때부터 그 예지몽을 꿔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갑자기 이걸 왜 공개를 하시게 된 거죠? 아, 그때는 그 애가 워낙 튀는 애라 그 이상하게 생각을 봐서 숨겼는데 이번에 소장님이 죽고 나서는 이건 숨길 게 아니라 나눠야 될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찍은 게 진짜 2007년이랑 2008년 1월 달에 찍으신 게 진짜 맞아요? 예. 그럼 저희가 그 원본 테이프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아, 이거 좀 그렇네요. 저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겠다는 제작진의 말에 취재를 거부하는 윤재의 아버지. 윤재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말에 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제작진은 윤재의 동네를 탐문하며 윤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는데 그 사람 요 동네 몰라도 아무도 잘 몰라요.
그 도통 사람들은 안 어울려가지고. 예. 이윤재 군 부모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시는 건 없으세요? 뭐 유명한 애 부모란 것만 알지. 처음에 이사 와서 일도 안 갔더만 요즘은 일도 안 하고 그 얘만 쫓아다니던데. 언제 이사 왔어요? 그분이 한 5년? 한 5년 됐을 거예요. 뭐 어디서 이사 왔는지 아세요? 경기도 어디라더라? 저 이사 올 때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 신고한 그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알 수 있어요. 제작진은 윤재 가족이 이사 오기 전 살던 동네로 찾아가 그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5년이 지난 터라 그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는데 혹시 이 동네 예전에 이성민 씨라고 정민정 씨 이렇게 부부였는데 사셨던 분 혹시 아세요? 알아요. 저 파랑대문집이. 맞아. 맞아. 그 아들이 굉장히 천재였잖아. 똑똑하고. 그치? 뭐지, 윤재라고. 맞아. 예, 수준한 수재였는데. 걔가 지금 14살인가? 중학생 됐겠네, 그죠? 14살이요? 11살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동준이하고 동갑인데, 그죠? 뭔 소리야? 걔 죽었어. 윤재가 죽었다. 죽다니 왜? 걔 사고로 죽었어. 몰랐네. 죽었다고요? 그럼.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고 죽지 않는 뭔 소리야. 그 집이 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애가 사고 나서 그 집이 말없이 이사 갔는데. 여기. 멀쩡한 윤재가 죽었다는 증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여기 있잖아. 요게 이사 가기 한 달 전에. 요거 우리 아들, 요 옆에 있는 요게 그 집에 이사 가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잖아. 5년 전 찍었다는 사진. 하지만 그 사진 속의 아이는 우리가 아는 윤재가 아니었다.